네, 박주현 대표입니다.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실 때 공사 내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. 이거는 지금 현재 신축 중인 현장입니다. 신축 중인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그 건물이고요. 전체 매가 대비 한 44% 정도가 전체 사업비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고요. 건설회사하고 공사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공사 원가 계산서라는 게 총괄표라는 걸 받게 됩니다. 저기 내용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. 직접 재료비, 간접 재료비, 직접 노무비, 간접 노무비, 그 다음에 기타 경비, 보험료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. 원가라는 부분을 저렇게 산정을 해요. 재료비하고 노무비 합계로 해서 경비가 산정된다. 통상 재료비하고 노무비 합계 곱하기 경비가 뭐 10%에서 15%, 뭐 예를 들면 뭐 보험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비 산정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노무비, 경비 이런 거 일반 관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윤입니다. 총괄 직계표에는 주요 공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건축, 토목, 기계 소방 설비죠. 그다음에 전기 통신공사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죠. 횡단보도 이설공사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그 횡단보도로가 앞에 있어서 그걸 이설을 해야 주차장 출입구가 확보되는 공사에서 추가로 저거는 나중에 변경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. 공통가설부터 시작해서 지정공사라고 하죠. CIP나 이런 파일 공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가설공사, 그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런데 저기에 가설공사는 그 본공사의 가설공사입니다. 저기 공통가설공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 여러분들 가설 사무실, 가설 수도, 가설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.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가설들이 뭐가 있냐? 뭐 동발이, 그 다음에 뭐 이런 서포트들이 있어요. 뭐 거푸집도 있고 한데, 그래서 비계 설치하고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다음에 이제 조적공사, 벽돌 쌓는 겁니다. 벽돌, 블럭 뭐 이런 거 쌓는 거. 석공사, 말 그대로 돌공사예요. 타일공사, 목공사하고 수장공사는 마감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수장공사가 어떤 게 있냐면 천정 텍스 치고 벽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건데 있는데, 저 수장공사 안에 통상은 뭐 도장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방수공사, 화장실 물 새지 말라고 하는 거, 옥상에 물 새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죠. 그런 방수공사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지붕 및 통통공사라고 했는데 저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. 대부분 이제 지붕이라고 하면 뭐 박공지붕도 있고 평지붕도 있고 한데, 통상 근생 건물들 가시면 옥상 있잖아요. 옥상에 이제 지붕 가서 보시면 파라펫이라고 하는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벤츄레이터라고 하죠. 화장실 그 배기 이런 공사도 있고, 그 선원통 공사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옥상으로 떨어진 물이 어디로 빠져야 되잖아요. 그래서 배관을 해서 외부로 이렇게 내보내는 공사들, 이런 공사도 있고, 방수공사는 아까 지금 그 위쪽에 방수공사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붕공사에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예. 그 다음에 금속공사가 있는데 광화문 이런 거 있죠. 예를 들면 현관문 같은 거, 집에 보면 현관문이 그 철문이죠, 그죠? 근데 그거는 금속공사에 안 들어갑니다. 창호공사에 들어가요. 금속공사는 뭐냐? 거실로 보면 그 우물천정이라는 거 있습니다. 거실에 이렇게 단차가 져가지고 하는 공사, 그게 목공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금속으로 짜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 위에 도장을 하거든요. 갈바철판이라고 그러는데 철판 같은 걸 접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, 뭐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절곡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,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. 미장공사에는 그 바닥 미장도 있고 벽체 그 견출이라고 합니다. 견출 면처리 공사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시멘트 풀만 발라가지고 이제 그 페인트 칠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미장공사가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창호공사, 각 실별 방문이라고 표현할게요. 방 문짝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리창까지 다 저거 창호외고 공사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현관문도 창호공사에 들어가요. 문짝이라고 하는 문짝은 다 창호공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칠공사가 아까 도장공사입니다. 기타 공사는 뭐 저기에 이제 그 주요 공정에 있지 않고 여기도 해당되고 저기도 해당되고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저기다 다 집어넣습니다. 각 실별로 뭐 이렇게 이름표 붙이는 것들, 건축주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했을 때 저렇게다 그냥 다 이렇게 몰아넣는 잡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조경공사는 아시죠? 이제 그 화단 설치하고 나무 심고 뭐 이런
건데 시설물 공사도 들어가 있어요. 벤치 설치하고 파고라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죠. 전부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. 외부에 그 화단 안에 돌로 해서 의자를 만들어 놓잖아요. 그러면 그게 아까 저기 말씀드린 석공사일까요? 조경공사일까요? 조경공사입니다. 이게 의자가 그 조경 안에 들어있는 휴게 시설이다라고 하면 조경공사가 들어가요. 자, 저기 이제 여기는 토목공사가 별도로 돼 있어요. 왜? 그 지하를 파다 보면 지하의 공사비가 상당히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축공사에 놓지 않고 토목공사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기에 보면 토공사, 흙 나가는 거죠. 흙 파는 공사. 그 다음에 CIP 공사라고 파일 공사입니다. 그 다음에 가시설 공사, 파일을 받긴 했는데 보면 무너지지 말라고 막 그 철골 빔으로 이렇게 X자 뭐 그 해가지고 지지대 만들어 놨잖아요. 그런 걸 가시설 공사라고 해요. 차수 공사, 물마이 공사입니다. 왜냐하면 지하 여러분들 파면 물 들어오잖아요. 방수액을 섞어가지고 이 그 벽면에 이렇게 같이 시공을 하는 공사들도 있고 뭐 공법은 다양하죠. 그다음에 계측 관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저 법적인 사항입니다. 왜냐하면 토목공사는 지하를 파기 때문에 인접 그 건물들에 영향을 미치잖아요. 그래서 주변 건물들이 약간 침하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크랙 가고 이럴까봐 그걸 계속 관리해 주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자재 및 운반비 이제 저건 경비 부분이겠죠. 이제 부대 공사 해가지고 나머지 공사들이 있어요. 저 부대 공사가 뭐냐면 주변에 관로들, 인접 그 지작물들 이런 것들을 뭐 공사해 주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부대 토목 공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수, 오수 이런 그 맨홀 설치 이런 걸 부대 토목 공사라고 합니다. 포장 공사 포함이에요. 그 도로 포장하는 거 있죠. 아스콘 포장하는 공사도 부대 토목 공사에 들어갑니다. 자, 기계 설비 공사 집으로 보면 주방하고 화장실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저 설비 공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 쓰고 그 다음에 가스 나오고 물도 이제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방바닥에 저기 이제 방바닥이 따뜻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위생기구 설치 공사가 뭐냐? 그 화장실 변기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위생기구예요. 그 다음에 옥외 배관 공사라고 있는데 가스, 물 이런 걸 끌고 오는 거 그게 옥외 배관 공사예요. 그리고 장비 설치 공사 보면 지하에 보면 배수 펌프도 설치하고 큰 건물 같은 경우는 보일러도 설치하고 거기에 저수조 뭐 이런 거 있어요. 정화조 설치도 저기에 들어갑니다. 예, 그런 것들이 설비 공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EHP 공사는 내부에서 나는 열 있죠. 열을 그 식혀가지고 또 다시 한번 내가 재활용하는 그런 장비예요. 그런데 EHP 공사는 사실 이제 법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. 일반인들은 그냥 에어컨 설치하고 말죠. 그 다음에 기계 소방 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 소방 공사는 전기 소방이 있고 기계 소방이 있어요. 기계라고 하는 게 설비 소방입니다. 설비 소방이 뭐이냐? 가장 대표적인 게 스프링클러를 보시면 돼요. 소화전이라고 있죠. 소화전 설치 공사가 저기 소방 공사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복도에 보면 그 빨간 불 들어오는 옥외 소화전도 있고 저기 외부에 보면 소방관들이 나중에 그 불났을 때 옥외 소화전에서 물 빼가지고 진화하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대형 건물들은 1층 외부에 보면 옥외 소화전이 설치돼 있죠. 그게 지금 그 기계 소방 공사예요. 그리고 이제 소방 내진 공사인데 저거는 이제 그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합니다. 저 설비 공사에도 있는데 건축 공사에도 있는 게 있어요. 건축 전기 설비가 따로따로 견적 내역서를 작성합니다. 전공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. 기계학과 나오신 분들이 저걸 지금 내역서를 작성하는데 그리고 이제 전기는 지금 전기공학과 뭐 이런 데 있죠. 내역서를 각자 작성합니다. 각자 작성한 거를 합쳐가지고 간접비를 산정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. 그런데 위생설비공사에서 가끔 가다 보면 저거 설비는 자기 공사라고 생각해서 저기다 견적을 했어요. 근데 건축을 했던 사람들이 인테리어 공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화장실 공사를 다 넣어놨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중으로 내역이 들어가 있겠죠. 이제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전문가다. 그래서 저 내역서를 보지 않는 한 절대 알 수 없습니다. 건설회사들이 왜 내역을 공개 안 한다? 저거 까면 다 나옵니다. 자, 전기공사 전력간선 설비라고 하죠. 전력이 뭐냐? 여러분들 외부에 보면 굵은 케이블 들어오잖아요. 분전망까지는 메인 케이블이 크게 들어오죠. 이제 그런 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동력 설비 뭐 이런 데 동력은 뭐냐면 지하에 보면 여러분들 펌프 설치하고 약 2차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장비에 들어가는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장비에 들어가는 전기 배관들, 전기 배선들 뭐 이런 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전등 공사는 알죠? 불, 전구따마
그 다음에 전열공사. 전열공사는 뭐냐면 콘센트. 이렇게 해야 또 여러분들 이해가 쉽죠? 접지 및 피레치. 접지는 두 군데가 있어요. 접지는 저기 지하 땅 파기 전에 보면 접지 공사가 있고 그 기초 치기 전에 하는 공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옥상에 보면 피레칭 공사를 따로 합니다.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통신공사라고 하는데 인터넷선 정도를 알고 계시는데 전화, 인터넷 뭐 이런 거 UPS 공사도 저 통신공사에 들어갈 겁니다. 그 다음에 전기서방공사. 전기서방은 조금 달라요. 여러분들 천장에 보시면 스프링클러도 있지만 저기 동글동글한 그 감지기도 있어요. 뭐 열감지기도 있고 연기감지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. 그게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해서 그런 공사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 설비 공사를 해서 계단실 내려가면 요즘 비상구 표시해가지고 녹색으로 해서 사람 달려가는 표시 있죠. 그런 게 유도등 설비 공사입니다. 횡단보도 이설 공사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. 포장 공사도 있고 뭐 철거하고 이설하고 그다음에 뭐 그 경계석 설치하는 뭐 보도블록 포장이죠. 이제 오늘은 신축하실 때 견적서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 어떤 걸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